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웅 원장입니다. 눈이 좀 이상하죠? 이번에 제가 커뮤니티 공지에 올렸듯이 눈꽃 감기가 걸렸는데, 그게 이제 보통 요즘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도는 감기인데, 제가 이제 면역력이 너무 많이 떨어졌는지 같이 걸린 거예요, 딸아이랑. 근데 이제 이번에 그게 독감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 아프대요, 이게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와, 진짜 시겁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릴 때 독감 앓았을 때처럼 너무 아픈 거예요. 코로나 걸렸을 때처럼 하고. 이제 자고 일어나니까 십혈줄이 다 터져가지고. 여러분도 주의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제 젊으니까 아직 그렇진 않겠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젊어도 조심해야 돼요. 그죠? 이번 주제는 제가 경찰 간부 후보생들 코칭하다 보면 제일 많이 받게 되는 고민 상담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경찰 간부 후보생도 해당되고 행정고시 준비생들, 그 다음에 이제 7급 공채 준비생들도 해당되고, 그리고 이제 순경이나 일반 구급 시험 준비생도 다 해당돼요. 사실은 다 해당되는데, 이제 주로 이런 고민은 이제 경찰 간부 후보생들이나 5급 공채, 7급 검찰직이나 7급 일행 쪽 준비하시는 분들이 고민이 많아요. 이제 시험 특성상 조금 장기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 근데 이제 또 다른 대안, 조금 더 직급을 낮춰서 시험을 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쪽이 이런 고민이 많아요. 계속 준비는 하고 싶은데 부모님 눈치가 보여서 더 이상 준비는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데, 이제 이분들이 어떤 조건적인 특색이 있냐면, 보통 이제 4년에서 6년 차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필기 합격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4년에서 6년 차인데 필기 합격 경험 없는 분들도 꽤 많아요. 아니면 필기를 한번 해봤거나, 이제 해본 분들은 이제 요게 경력이 6년에서 한 7년 차 정도. 근데 이제 부모님이 필기를 한번 합격하면 이제 좀 더 기다려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필기를 아예 합격을 못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압력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심각한 거는 이제 이분들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과목별 평균 점수가 이제 한 50에서 60점대 계속 머무르는 거. 아니면 70점대에서 75점대 계속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 공부는 오래 했는데. 예. 그러니까 본인들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미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코칭 케어를 받으면 제일 효과가 많긴 한데, 공부 방법에 있어서 기본을 놓치고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관련된 영상은 이미 올려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안 나와서. 근데 이제 계속 영상을 미루면 이게 나중에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런 진로 고민 상담을 받아서 이제 가이딩을 해드릴 때 제일 처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을 일단은 이제 이 부모님이 압박이 들어오는 거니까 부모님을 그냥 일반적인 부모님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수험생의 부모님은 사실은 누구냐면 부모님이라기보다는 투자자예요, 투자자. 냉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인적, 물적 자원을 계속 아낌없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돈을 벌어서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약간 예외긴 한데, 그분들도 완전히 독립적으로 본인 스스로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면서 본인이 경간부 시험이나 7급이나 5급 공채를 계속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여기 해당은 안 돼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라도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면서 준비한 분들이 이 고민이 제일 심각하단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악순환이 반복돼요. 이제 핵심적인 공부 방법론을 놓치니까 점수는 안 오르는데, 조금만 더 하면 점수가 오를 것 같은데 부모님은 이제 한 해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이제 그러고 되겠냐, 이제 뭐 딴 거 해봐라 이러는데, 사실은 이쪽 분야가 여기 발을 디디면 딴 걸 못해요. 한 3년에서 4년의 공백이 생겼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뭐를 할 거예요? 뭐 취업을 할 거예요? 뭐를 할 거예요?
경찰 간부 후보 시험이나 예전 행정고시도 그렇고 그 과목만 공부하면 그거 취업이나 딴 데 갈 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는. 나이는 이제 취업 정년기를 벌써 넘어갔고, 근데 이제 벌써 발언 드렸는데 점수는 합격 점수만큼 잘 안 나오고 아슬아슬하게 모자라거나, 그런데 매년 시험에 계속 떨어지니까 부모님은 계속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뭐 되겠냐, 이제 취업을 알아봐라. 근데 부모님은 모르잖아요. 공부하다가 안 되면 취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이미 늦은 줄 모르고, 부모님은 이 시험을 준비하면 여기서 이제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야 된다는 걸 모르시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점이, 부모님을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예.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투자금을 계속 받고 이제 물적 인적 지원을 계속 받으려면 투자자한테 뭐를 해야 돼요? 비전을 제시해 줘야 돼요. 비전. 근데 이 비전을 제시해 줄 때는 그냥 허무맹랑한 걸로는 투자자들이 절대 설득 안 당해요. 그죠? 뭐예요? 현실 가능한 수치를 제시해 줘야 된다고요. 제가 첫 번째 과제로 뭐를 내드리냐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 정도 공부를 했는데, 이만큼 공부를 했는데 이 점수대가 나오는 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 노골적으로 설명해 주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를 잘 못해요. 예. 본인들이 납득은 하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납득을 하면서도 말을 하길 꺼려요. 예.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만큼 공부를 했는데 이 점수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는 결정적으로 열심히는 했는데 무언가 공부 방법이 치명적으로 잘못됐고, 그래서 전문가인 선생님한테 코칭을 받아보니 이 부분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이거는 오히려 단기간에 고쳐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시험을 한 6개월 남았어. 6개월 남았는데 이거 단기간에 안 못 고쳐요. 이건 학습 전반을 다 뜯어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냥 다음 시험을 노려라 이러거든요. 근데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면 그냥 부모님은 뭐 저번에 안 됐으니까 이번에 벌써 1년 지났으니까 이번엔 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부모님 모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 정도 연차에 너희들이 지금 이 점수면 지금 6개월 남았는데 전부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안 된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다음 시험을 뭐 1년 6개월을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식으로 전문가 선생님 코칭을 받으니 요렇게 바꾸면 된다더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투자자한테 설명을 먼저 해줘.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사기꾼이 아닌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기꾼이 될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비전을 제시해줘라. 그동안은 뭐 유튜브나 되지도 않은 뭐 학원 행정 직원들, 아니면 그 각 이제 행정 직원들을 귀에 이제 휘둘려 가지고 되지도 않게 막 단기 합격 노리고 뭐 학원 그 영상 판매 수익 구조에 휘말려 가지고 나한테 적합한 학습을 진행을 못했다. 근데 이번에 선생님한테 제대로 코칭 받고 나니까, 아, 이러이러한 부분을 보완하면 이렇게 점수대가 오를 거고 합격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비전을 제시해주면 부모님이 납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제 뭐 아니면 도라고. 이제 부모님은, 야, 네가 그 명문대 졸업했고 학교도 괜찮고 나이도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이제라도 뭐 취업을 준비하면 어느 정도 괜찮은 직장을 갈 수 있지 않겠냐고 막연히 생각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이 노골적으로 현실을 깨닫게 해드린 다음에 비전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뒤에 만약에 시험이 실패했을 때 내가 이제 만약에 취업을 한다면 지금 나이로, 이 무경력에서 지금 나이로 갈 수 있는 이제 기업체가 어느 정도 라인이 좀 되는지 현실을 노골적으로 얘기해 줘야 돼요, 부모님한테. 안 그러면 부모님은 몰라요. 예. 그래도 이제 경찰 간부 후보생은 낫죠. 순경시험이라도 칠 수 있으니까. 왜냐면 이제는 과목이 겹치잖아. 근데 예전에 이제 경간부생들은 주관식이 있을 때는 순경시험하고도 안 겹치니까, 이게 경간부를 4년이나 6년 준비했는데 순경시험에 계속 떨어진 친구도 있어요. 2년 넘게. 아,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은 피식거리겠지만 제가 순경 쪽 그 최종 심층 면접 코칭해 보면 그런 친구도 진짜 많아요. 예.
근데 이제는 다 객관식으로 통합이 되면서 이제 경찰 간부 후보 시험 준비하면 순경 시험은 그냥 따로 뭐 추가로 안 하고 그냥 가서 치면 되니까. 예. 그나마 낫단 말이에요. 이제는 나아요. 이제는 낫는데 대신에 이제 투자자의 기대치를 납득을 시켜줘야 돼요. 예.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부모님이 아니 네가 무슨 학교 출신인데 그런 데밖에 못 간단 말이냐 이제 이러면은 이제 부모님한테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저를 믿고 어느 기간까지는 이제 완전히 믿고 좀 맡겨달라. 안 그러면 계속 제가 중압감 느끼고 또 단기간에 뭘 빨리 끌어올리려고 하다 보면 또 악순환 선생님 말씀처럼 이렇게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제가 지금 약 기운 때문에 감기약이 너무 독해요. 독해가지고 알러지 약도 있고 이래서 약간 몽롱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금 현 상황을 부모님이라 생각하지 말고 투자자라고 생각하고 노골적으로 얘기해줘야 돼요. 얼마나 지금 엉망진창인 상황인지.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합격한다는 헛된 희망을 버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연도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합격할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얘기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공부 방법론의 문제점을 제가 이렇게 지적받아서 제가 요렇게 계열수대로 공부를 하면 점수가 이렇게 올라서 요렇게 디데이 날 할 것 같습니다라고 비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 시험을 적게 됐을 때 내가 플랜 B가 뭐가 있는지. 근데 플랜 B가 사실은 부모님하고 이제 수험생하고 격차가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대체로 이게. 특히 어디서 맞냐면 5급 공채 행정고시 준비생들. 그 친구들이 상담할 때는 걔네들은 거의 흐느끼듯이 얘기해요. 울면서. 그러면 그 친구들 입장에서 플랜 B가 경찰 간부 후보 시험이거든요. 검찰직 7급이나. 걔네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쪽은 다 명문대생들이니까 뭐 서울대, 연고대 기본 다 그런 데니까 부모님들이 납득을 못 해요. 그러면 이제 차선책으로 많이 갈 수 있는 데가 이제 대통령 경호 7급이나 국정원 7급인데 거기도 이제는 뭐 아예 그쪽을 처음부터 생각한 명문대생들이 많기 때문에 경력상은 어느 정도 안 쌓아놓으면 아예 또 발도 못 디밀거든. 그러면 이제 제일 만만한 게 시험으로 합격할 수 있는 경간부 시험인 거예요, 이쪽으로. 근데 이쪽은 만만해? 아니거든. 시험 특성이 또 완전히 다르거든. 그쪽에 지식활용 검증형, 논문형 시험이랑 이게 완전히 객관식이랑 또 완전히 또 달라져. 또 적응을 못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은 이제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기업체 뭐 얘기하면 부모님들이 기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나마 나아요. 제가 볼 때는 경찰 간부 후보생 준비하다가 어머니 안 되면 제가 이제는 뭐 순경이랑 경찰 간부 후보 시험이 완전히 시험이 겹쳐서 제가 이 정도 점수대를 올려놓기만 한다면 제가 일정 기간 동안 모의고사 점수를 이 정도까지 올리고 점수 성적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순경 시험은 뭐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안 되면 제가 순경 시험으로 들어가서 빠르게 승진할 수 있는 루트를 찾아보겠습니다. 뭐 경찰대 편입을 노릴 수도 있는 거고 현직자 편입 전형을 노릴 수도 있고 뭐 다양해요, 길은. 그렇게 설득을 해 나가야 돼요.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면 서로 간에 이제 감정이 격해지는 거예요. 아니, 엄마 아빠는 그래도 내가 자식인데 자식을 그렇게 못 믿냐면서 자식의 능력을 그렇게 자꾸 깎아내리냐면서 이제 막 울컥하게 되고, 부모님은 이놈은 학창 시절엔 그렇게 똘망똘망 하더니 이 시험을 도대체 몇 년이나 준비하냐고. 내 주변의 친구 자식들은 뭐 이제 변호사가 되고 회계사가 됐다는데 넌 뭐냐면서 막 이러면서 이제 뭐 서로가 감정이 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현실을 제시하고 비전을 말한 다음에 현실적인 투자 가능성을 뽑아내야 돼요. 저희 합격생 중에 이 친구가 이제 7급 국가직 지방직 동시 합격했는데 이 애는 어떻게 했냐면 부모님한테 자기 현재 수준 얘기한 다음에 넉넉 잡고 2년 딱 잡겠습니다. 잡고 대신에 자기가 이제 일정 기간마다 이제 모의 성적표를 제출해 드릴 테니까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장가 가려고 했을 때 얼마를 생각하고 이제 지원해 주려고 했냐. 그러면 이제 부모님 뭐 집값 보태는데 뭐 한 3천, 4천 해 주려고 했지. 그쪽은 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면 그 돈을 지금 주십시오. 그리고는 제가 이 돈을 2년 동안 뭐 어디든 사용하든지 터치 안 하겠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다음에 자기는 어디 안 가고 집에서 뭐 온라인으로 준비했는데 그 돈을 전부 다 이제
이런 공부하는데 돈 안 아끼는 거예요. 책도 사고 싶은 대로 여러 권 다 사고, 강의도 그냥 그 돈 안에서 중복해서 듣고, 뭐, 이게 요즘 프리패스잖아요. 근데 막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 돈 안에서 흥청망청 쓸 수 있으니까, 범죄학은 이 선생님 거, 범죄학은 다른 학원에, 형사법은 이 선생님 거,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중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일주일 내내 공부하는 게 자기는 도저히 안 되겠더래. 그래서 이제 취미생활로 운동을 해야 되니까 주 3회 해가지고 역도 동호회 가서 이제 역도 들고, 대신에 동호회에서 술 먹는 건 절대 안 됨. 이렇게 자기 규칙 정하고, 그러고는 이제 술 먹는 걸 좋아하니까 자기 일주일치 목표량을 달성하면 토요일 날 이제 한 10시간 정도는 자기 보고 싶은 영화 보면서 이제 족발 사다가 이제 막걸리 마시고 술 먹고 혼자서 일주일에 무조건 한 번은. 대신에 이제 친구 관계는 다 끊었대요. 예. 그럼 이제 거기 휘둘릴 수밖에 없으니까. 얘가 정말 똑똑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기는 부모님을 투자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애초에 부모님을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부모님은 처음엔 불안하지. 저기 공부한다고 하더만 막 책은 책대로 사고 막 강의는 중복해서 듣고, 거기다 이제 매주 술판을 벌이니까 부모님이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아들하고 한 약속이 있으니까 일단 네가 뭐 죽이 되든 자기 되든 보자니, 이제 그 돈 이제 다 낭비하면 결혼할 데는 없다 이러고, 이제 부모님도 부모님 나름대로 이제 악에 바치는 거고. 근데 한 번에 합격했어요. 그렇게 2년 만에 2개를 다 합격했어요. 골라서 갔어요. 지방직 7급으로 갔는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고민을 하는 가장 핵심은 결국은 투자를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시험에서 딱 일정한 기간 내에 딱 끝을 내고 싶으면 이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제가 그렇게 많은 이제 뭐 경찰 간부 후보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시생들, 뭐 행정고시 준비생들 포함해서 공시생들, 그 다음에 뭐 연간 제가 코칭한 인원수가 몇 명이겠어요. 근데 하면서 제가 느낀 게, 공통점이 장수생들은 치명적인 결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는 본인도 아는데 이게 객관화가 안 되니까 그냥 이제 만성화된 무기력증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그걸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공부 방법론에 있어서 뭐예요? 모의고사만 주구장창 풀고 있다든지, 그래서 모의고사에 나온 점수만 만족한다든지, 예. 기본적인 건 전부 다 놓치고 있으면서, 예. 그래서 본인이 저기에 해당되면 전문가의 이제 진단을 한번 받아봐야 돼요. 진짜로. 아니면은 성향이 이쪽에 안 맞아, 아예. 그러니까 학습 성향상 이 필기 시험 형태, 암기형 테스트 시험이 안 맞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너는 지금 경관보를 준비할 게 아니라 이제 학교도 괜찮고 학점도 괜찮으니까 대통령 경호 7급이나 국정원 7급이나 이제 로스쿨을 준비해야 된다. 진로를 빨리 바꿔야 된다. 지금 이거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고 아예 그냥 다른 진로로 이제 바꿔서 코칭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런 경우는 한 전체 인원의 한 10에서 15%예요. 10에서 15%. 왜냐하면 이제 그게 가능하려면 집에서도 경제적 여건이 받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도 이제 그 정도 실력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니까. 어쨌든 핵심은 이거예요. 투자자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 중압감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 전에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학습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았을 때 부모님을 투자자라고 생각하고 비전을 제시하라. 그겁니다. 알겠죠? 제가 약 키우네 계속 같은 말을 또 한 것 같은데, 10분 촬영이 목표였거든요. 알러지 약이 독해요. 어쨌든 여러분도 건강 유의하시고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범죄학은 제가 지금 원래 계속 매일마다 올려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온 가족이 다 아프면서 모든 일정이 다 밀렸어요. 지금 코칭하고 있는 분야도 지금 전국 각지에서 수험생들이 다 몰려드니까 스페어 타임까지 전부 다 이제 원래 영상 강의 촬영 시간까지 전부 다 예약을 잡아주는 바람에, 그래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안 밀리게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범죄학. 그리고 이 다음 영상에 제가 이제 경찰 간부 후보생 범죄학 시험이, 저는 이게 과목 특성상 쉽게 출제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제 갈수록 어려워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위해서 강의를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